찬란한 봄 햇살이 서울의 심장부를 감싸는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회색빛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경복궁은 마치 시간여행의 입구처럼 고즈넉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지은, 28의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오늘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홀로 나선 궁궐 나들이에 한껏 들떠 있었다. 파스텔톤 원피스에 가벼운 스니커즈 차림, 목에는 아담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의 광활한 박석 마당에 들어서자 지은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처마의 곡선, 단청에 현란하면서도 조화로운 색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서 있는 수많은 전각들의 행렬. 교과서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말을 맞아 궁궐을 찾은 이들은 지은처럼 설렘을 안고 온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들뜬 표정과 셔터 소리가 고궁의 정취와 어우러져 묘한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은은 한참 동안 근전의 위용에 압도되어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경회루 쪽으로 향했다. 연못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누각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연못과 버드나무는 봄바람에 연두빛 잎사귀를 살랑였고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아, 정말 오길 잘했어. 지은은 카메라를 들어 연신 셔터를 눌렀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늘처럼 피사체가 주는 감동에 흠뻑 취해본 적은 드물었다. 그때 지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경회루 입구 근처에서 진행 중인 수문군 교대 의식의 일부였다. 화려한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수문군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였다.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깃발이 나부끼고 수문장들의 우렁찬 구령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에 빠져들었다.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저분들도 참 힘들겠다. 저 무거운 옷을 입고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어야 하다니. 지은은 그들의 노고에 새삼 감탄하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교대의식이 막바지에 이르고 새로운 수문군들이 각자의 자리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특히 수문장으로 보이는 유난히 늠름한 체격의 한 근위병에게 시선이 갔다. 햇볕에 그을린 듯한 강인한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저분을 꼭 찍어야 해. 지은은 인파를 헤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다른 관광객들도 저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꺼내들고 수문군들의 모습을 담기 바빴다. 지은은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수문장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를 찾아 카메라 렌즈를 조절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복장의 섬세한 문양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방금 전 자신이 찍으려 했던 바로 그 수문장이, 아니 정확히는 그와 비슷한 복장을 한 다른 수문군이 그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키는 좋기 185cm는 넘어 보였고 햇볕을 가린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이 카메라를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짜증과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혹시 자신이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라도 들어선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런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다른 관광객들 역시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네? 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은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수문군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지은은 순간 불쾌감에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여기가 당신네 집 안방인 줄 아시오. 아무 데서나 그렇게 카메라 들이대도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바로 옆에서 비슷한 각도로 사진을 찍고 있던 백인 관광객에게는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지은은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미묘한,
그러나 분명한 차별의 기운을 감지했다. 단순히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젊은 여자가 혼자 와서 뭘 안다고 까부느냐는 식의 경멸감과 어쩌면 한국인들은 왜 이리 무지질서한가 하는 식의 일반화된 폄하까지도 담겨 있는 듯했다. 다른 분들도 다 사진 찍고 계신데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불쾌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얼음덩이가 던져진 기분이었다. 수문구는 지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잘못?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규정 운운하며 말대꾸하는 게 제일 큰 잘못이야.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르면 될 것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버르장머리라는 단어 선택은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조선시대가 아니었고 자신은 그의 신하가 아니었다.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이었고 자신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관광객이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은의 목소리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 그녀는 웬만한 일에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부당한 대우, 특히 인격적인 모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믿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매우 무례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태도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지은의 단호한 말투에 수문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내 더욱 굳어진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차별? 별소리를 다 듣겠군. 내가 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차별이란 말이오. 당신이야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어. 공무집행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저에게만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의 관광객 몇몇이 그들의 언쟁에 관심을 보이며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수문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가씨가 정말 내가 좋게 말로 할 때 알아들으시오. 자꾸 이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의 말투는 협박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노신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회색 양복 차림, 손에는 두툼한 역사책을 들고 있는 그는 학자풍의 인상이었다. 그는 지은과 수문군 사이에 끼어들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 수문장 나으리. 아니,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요. 수문군께서는 지금 이 젊은 숙녀분에게 너무 과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숙녀분께서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그리고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히고 정중하게 안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만. 노신사의 예기치 않은 등장과 논리 정연한 지적에 수문군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불그락불락했다. 감히 자신의 공무에 끼어드는 노인이 괘씸했지만 그의 차림새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연륜과 교양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지은은 갑자기 나타난 구원군 같은 노신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노신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수문군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네, 저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시는 당신의 소속과 성함은 무엇입니까? 수문군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지은과 노신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아까보다는 기세가 한풀 꺾인 듯했다. 마지못해 그는 가슴에 달린 작은 명찰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흥경복궁 수문군 소속 김진철 하사요. 됐소? 그리고 당신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과도하게 근접 촬영을 시도하며 수문군의 근무 환경을 방해했소.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길 바라오. 김하사의 말은 여전히 변명에 가까웠다. 허가되지 않은 구역이라는 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과도한 근접 촬영 역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지은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김진철 하사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사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사님의 태도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때 노신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하사라고 하셨지요. 하사님의 노고는 이해하지만 이곳 경복궁은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좋은 인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사님과 같은 분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부디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꾸짖음과 함께 간곡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김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과 노신사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턱 돌아서서 자신의 원래 근무 위치로 돌아가 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뻣뻣하고 오만해 보였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지은은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노신사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노신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뭘요? 젊은 사람이 부당한 일에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젊지만 그 용기는 내가 배워야겠구려. 그는 자신을 박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은퇴한 역사학 교수로 오늘은 날씨가 좋아 잠시 궁궐에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큰 힘이 되었어요. 이지은 양, 오늘 일로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간혹 저렇게 자신의 작은 권력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김하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래야 저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 박 선생의 제안은 지은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지은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냥 불쾌한 경험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김하사의 태도가 너무나 모욕적이었다. 그리고 박 선생의 말처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 그래,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선생은 지은에게 궁궐관리사무소나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은은 다시 한번 박 선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의 연락처를 받았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뜨거움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부당함에 맞서 싸우려는 작은 용기였다. 지은은 경복궁을 나와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켜놓고 창가에 앉아 조금 전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김하사의 오만한 얼굴, 경멸이 담긴 말투, 그리고 자신을 향했던 노골적인 차별의 시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박 선생님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떠올라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그래,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쩌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도 많을지 몰라. 누군가는 이 부조리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경복궁 관리사무소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그리고 조금 전 박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찾아보았다.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하사의 구체적인 언행과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했다. 박 선생님의 존재와 그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민원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 있는 갑질 문화와 차별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다. 민원 접수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꽤 흘러 있었다. 카페 창밖은 어느새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왠지 모르게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이 작은 목소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김하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어쩌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박 선생님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이지은 양, 오늘 용기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소. 혹시 민원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오. 그리고 오늘 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길 바라오. 짧은 메시지였지만 지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민원은 잘 접수했습니다. 선생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복궁에서의 일은 일상에 붙여 잠시 희미해져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메일함을 확인하던 지은은 경복궁 관리사무소라는 발신자 이름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답변이 온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생각보다 간결했다. 이지은님께 지난 주말 경복궁 방문 시 겪으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은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관련된 수문군 김진철 하사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수문군의 관광객 응대 태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수문군에게는 서면 경고 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직무 교육 및 서비스 교육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 응대 지침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복궁 관리사무소장 드림. 메일을 다 읽고 난 지은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하사가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서면 경고나 재교육 이수라는 것이 그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는 점이었다. 이 정도면 된 건가?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메일 내용을 알렸다. 박 선생님은 지은의 목소리를 듣고는 함께 기뻐해 주었다. 이지은 양, 정말 잘했소. 그 젊은 용기가 결국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처벌은 아닐지라도 그 김하사라는 사람도 이번 일을 통해 분명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조직 전체에도 경종을 울렸을 것이오.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소. 박 선생님의 말에 지은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모이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국적과 나이를 넘어선 따뜻한 연대의 소중함까지도. 그날 저녁, 지은은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복궁에서의 불쾌했던 기억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한 뼘 더 성장시킨 값진 경험이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불의를 마주했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은은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 뉴스에서 공공기관의 불친절이나 갑질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볼 때면 그녀는 경복궁에서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리고 박 선생님이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 어느 가을 주말, 지은은 문득 경복궁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인지도 몰랐다. 혹은 그곳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겼을지 궁금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경복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단풍이 곱게 물든 궁궐의 풍경은 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궁궐을 거닐며 그날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근정전을 지나 경회루로 향하는 길목, 그곳에는 여전히 숨은 군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날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김하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다른 곳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그만두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대신 젊고 앳돼 보이는 새로운 숨은 군들이 관광객들의 질문에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묻자 한 숨은 군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영어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지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것이 그녀의 민원 때문에 생긴 직접적인 변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목격한 오늘의 풍경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은은 경회루 연못가에 앉아 가만히 수면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 위로 파란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이 그림처럼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연못처럼 평화로워졌다. 부당함에 맞섰던 작은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얻었던 소중한 경험과 인연들. 그것들은 앞으로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궁궐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은 군들이 서 있는 곳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늠름한 모습에서 더 이상 불편함이나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어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왔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광화문을 나섰다. 지은의 입가에는 다시 한번 처음 이곳을 찾았던 그날처럼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이전보다 한결 더 깊고 성숙해져 있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조용히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에게 앞으로 또 다른 불의와 마주하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이었다. 그 봄날의 경복궁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풍경과 함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여행이란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몰랐다. 지은은 그날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한 명의 시민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별빛이 될 터였다.